안녕하세요. 아니지. 안녕하세요. 목소리 들리시나요? 확인 한번 해주세요. 목소리 들리는지 확인. 목소리 들리는지 확인해 주세요. 목소리가 잘 들리나요? 안 들리는 것 같은데? 아, 잘 들린다고? 오케이. 오키도키. 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그 공지에 올려드린 대로, 한수 모의고사 1회 번호 쭉 올렸잖아요. 그거 쭉 설명할 건데, 다 못합니다. 아까 2번 해봤는데 다 못했거든요. 다 못할 거니까, 그걸 아시고, 다 못한다는 걸 아신 상태에서, 들으시면 되고요. 말이 좀 빠를 겁니다. 왜냐면 바빠서 연락 빨리 말할 거니까 잘 들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럼 못한 건 어떻게 하느냐? 일단 한수 2회랑 여기 한수 1에서 못하는 건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든 해결을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뭐 주말에 바빠 죽겠는데 그걸 또 찍어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뭐 해결은 해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바쁘니까 바로 갑니다. 제가 이렇게 쭉 빨리빨리 설명을 할 텐데 추가 질문 있으면 바로바로 창에 띄우세요. 그러면 그거 반영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아시겠죠? 갑니다. 일단 이 비문학 첫 번째 지문 말입니다. 아니, 뭔 개소리야. 그 문법 비문학 지문 말입니다. 1, 2번, 11번, 12번 말씀드리는 건데. 다 들어온 거 맞아요? 빨리빨리 들어와야 되는데 바쁜데. 이 첫 번째 비문학, 아니라니까. 첫 번째 문법, 지문형 문제, 2문제 말이에요. 이 지문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난이도가 꽤나 높아요. 자, 볼게요. 그냥 이거 갖고 설명을 할 겁니다. 잘 보세요. 이게 지금 음절의 끝소리 때문에 피읍이 비읍으로 바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가 빈자리니까 니은 첨가가 될 것이고, 니은이 첨가가 되면 여기 비읍 자음 하나밖에 없지만 자음끼리 부딪혀서 자음 동화의 조건이 될 것이고, 그래서 비읍이 비음어돼서 미음이 된다 라는 거죠. 여러분이 일단 뭘 하실 줄 알아야 되냐면 여기부터 출발해서 딘 내 손으로 올 수 있어야 돼요. 이건 못 오면 못 푸는 문제입니다. 11번, 12번은. 포기하세요. 아시겠죠? 이게 올 수 있어야 됩니다. 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입력과 출력이라고 본문에 나와 있어요. 입력형, 출력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이게 색깔펜이 안 먹혀서 그냥 파란색입니다, 여러분. 이 피읍이 입력형이고 비읍이 출력형일 거예요. 제가 써볼게요. 피읍이 비읍이 됐어요. 이게 입력, 출력입니다. 그런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긴 없는 니은이 첨가가 된 거고, 그 다음에 다시 비읍이 입력, 미음이 출력이 되겠죠. 그렇다면 잘 보세요, 여러분. 여기에서 출력이 다시 여기에서 입력이 됐고, 입력이 다시 미음으로 출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한번 출력됐다고 그게 쭉 가는 게 아니라 또 변할 수도 있네. 이게 11번의 2번 선택지예요. 니은 그대로 발음되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나머지는 1번을 보시면 없어지는 음운만이라고 했는데 이건 탈락이잖아. 이 본문의 변화라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세 번째 줄에 입력형은 변화를 겪는 음운이라고. 그렇다면 첨가, 탈락, 추기와 교체 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거고.
3번은 음절에서 자음의 위치. 자음에 위치한 언급이 두 번째 문단 5번째 줄에 자음이 음절 끝에 올 때, 음절 끝 밑줄, 요게 뭡니까? 자음 문단 순화나 음절 끝 소리의 조건이 되는 자음의 위치예요. 4번은 기역과 니은이 동일하다면 입력 출력이 똑같으면 어떻게 된 거야? 변동이 없는 거네? 말이 안 되는 얘기고. 5번 선택지는 그 두 번째 문단의 두 번째 줄. 입력형, 출력형, 적용 환경이 일치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1번은 비문학처럼 풀어야 되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를 다다다단을 할 수 있냐가 포인트. 아시겠죠? 자, 12번입니다. 마찬가지로 해봤어요. 티읕이 음절의 끝소리로 디귿이 된 다음에 여기 없는 니은이 첨가가 될 것이고 디귿 니은이 비음화 돼서 니은이 될 것이다. 이거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얘는 이렇게 끓고 히읗 플러스 기역이 키읔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중간 단계. 여기서 뭐라 그랬니 네가? 중간층위라고 했구나. 중간층위가 두 개나 존재하지만 얘는 중간에 아무것도 없는 거죠. 차이점 아시겠죠? 그 다음 얘는 자 순서가 뭐랬습니까? 제가 마르고 닳도록 얘기했잖아요. 자음근 단순화가 먼저가 아니고 된 소리 되기를 먼저 한 다음에 그리고 자음근 단순한다 얘기했죠. 자 여기 제가 왜 당구장 표시를 해놨냐 보세요. 갑도 여기 한수 모의고사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갑도 비읍 시옷인데 된 소리 되기 먼저 하고 시옷을 탈락해서 자음근 단순화. 오케이?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문법에는 여러 학설들이 있고 그 학설들에 따라 출제하는 사람도 다 다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출제자는 이렇게 냅니다. 자, 비읍 시옷. 야, 시옷은 음절의 끝소리 먼저 가는 거야. 디귿으로. 그런 다음에 된 소리 되기 가는 거야. 그리고 디귿을 탈락하는 자음근 단순화를 하는 거야. 이렇게 보는 학설도 있어요. 이게 정해진 게 없습니다. 국립국어원에 전화를 해도 그건 학교 문법이니까 우리가 뭐라고 말 못해요 라고 말하거든요. 포인트는 뭐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출제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답이 갈리지는 않을 거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 조건을 활용을 해서 문제를 푸시면 12번은 니은과 리을이 틀린 말, 기역과 디귿이 맞는 말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답이 2번이 된다는 거예요. 자, 요 정도 하고 넘어갈 거니까 질문하려면 해요. 그 다음에 13번. 말로 떠들 겁니다. 13번은 말로 떠들게요. 자, 서술어의 자릿수죠.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를 말하는 거고 1번 빠르다는 시간이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제가 목이 좀 가서 말을 살살 내야 되는데 자꾸 말을 빨리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세죠. 망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세요. 이게 빠르다가 달리기가 하나만 있으면 되나? 혹은 수진이는 하나만 있으면 되나? 혹은 수진이는 달리기가 둘 다 있어야 되나? 헷갈리죠. 그게 문제인데 포인트가 뭘까요? 달리기가 빠르다의 괄호를 치시고 얘가 서술절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서술절이라는 건 달리기가 빠르다가 합쳐서 수진이는의 서술어가 되는 거죠. 근데 밑줄은 어디다 쳐놨습니까? 빠르다에만 쳐놨습니다. 즉 빠르다가 몇 개 필요한지 얘기하는 겁니다. 빠르다는 달리기가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 달리기가 빠르다는 수진이는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빠르다의 서술어 자릿수는 하나, 달리기가 하나만 있으면 됨. 이렇게 됩니다. 자, 2번 유진이는 토마토를 키우죠. 2자리. 지숙이는 고양이를 키우고요. 2자리입니다. 질문할 수 있죠. 쌤, 뒷뜰이 공간인데 공간이랑 관련되면 서술의 자릿수 들어가지 않나요? 아니요. 꼭 그렇지는 않고 공간이 뭐 움직였다라는 근거가 있거나 이래야 되잖아? 움직임이 없습니다. 3번, 4번. 3번, 4번 보고 여러분들 혹시 뭐 이렇게 느낀 거 없습니까? 출제자가 문제를 어렵게 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느냐? 서술어의 자릿수 물어보면서 큰 서술어가 아니고 관형절의 서술어를 갖고 물어봤어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관형절은 문장 성분이 많이 생략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략된 성분까지 소환해 와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지. 이렇게 해서 난이도를 높인 거예요. 그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생략된 것까지 소환해 오면 사람이 과자를 먹다 해서 2자리입니다. 밑에 거 내가 음식을 먹다 2자리예요.
이렇게 됩니다. 4번 문제. 윤수가 나에게 선물을 보내다. 세 자리. 이게 보냈다 그러면 보낸 놈, 발신한 놈, 받은 놈, 수신한 놈이 다 나와야 됩니다. 밑에 거. 연지가 집으로 소포를 보내답니다. 세 자리입니다. 그럼 답이 5번일 텐데 5번 어떻게 됩니까? 영지가 자동차를 만들었다. 밑에 다이가 나무 토막을 만들었다. No. 나무 토막을 before 발음 왜 이래? 예술 작품으로 after. before, after 다 있어야지. 나무 토막 만든 게 아니야. 예술 작품 만든 거지. 답이 5번이 되겠죠. 이런 문제였습니다. 14번. 이것도 말로 떠들게요. 직접발화와 간접발화입니다. 직접발화는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문장의 형식, 평서, 의문, 감탄, 명령, 청유 형식 하고 이 내용을 이해했을 때 그 형식이 같으면, 즉 껍데기랑 알맹이랑 같으면 직접발화지만 다르면 간접발화예요. 볼게요. 교실이 좀 춥다. 껍데기 평서입니다. 평서. 근데 내용은 뭐야? 에어컨 끄이 시벨라마라는 명령이에요. 이러면 간접발화입니다. 그 다음 니은 의문형이네요. 할까? 의문형 물어보는 거. 하지만 같이 청소를 하자는 거니까 뭐야? 청유가 되겠죠. 청유. 그래서 간접발화. 공부하자. 청유형이죠. 껍데기. 하지만 알맹이를 보니까 엄마는 공부 안 할 거거든요. 너 혼자 시벨라마니까 뭐가 돼요? 명령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간접발화라서 답이에요. 3번이. 그 다음 뛰지 말아라 명령. 실제로 명령이니까 직접발화. 빨리 왔구나 감탄. 실제로 감탄이니까 직접발화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15번. 칠판에 써놨어요. 보세요. A와 B가 있을 때 요 와나 과는 앞, 뒤를 연결하는 놈이죠. 접속조사입니다. 현대국어는 여기서 끝나요. 하지만 옛날 중세국어는 접속조사를 뒤에도 한 번 더 썼다는 거죠. 요게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은 관형격 조사 시옷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관형격이 뭐뭐의일 텐데 그 앞에 뭐뭐가 그러니까 중이냐 부처와 중이냐인데 여기 봤듯이 지금 부처하고 중을 접속을 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 뭐라고 돼 있어? 수달이 주어고요. 부처와 중의 말을 부처와 중과 이게 그 원래 뭐 원문이고 본문은 현대어 풀이는 부처와 중의 말이니까 부처 중 합쳐서 의가 붙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이 4번이 되어야 한다는 문제예요. 여기까지가 문법 문제고요. 여기까지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여러분? 켜놓고 다들 자고 있나요, 여러분? 질문 없으세요? 자, 일단 넘어가 봅니다. 20번 갈 거예요. 20번. 답이 5번인데 미음과 지읒은 모두 하자가 동질감을 느낀 대상이다. 문제가요. 동질감이라는 단어가 조금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명쾌한 문제 아닙니다. 명쾌한 문제 아니고요. 제가 출제자 의도를 반영해서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설명을 해볼게요. 자, 미음 보겠습니다. 그리고 좀 문학은 요 자료는 설명을 지금 드릴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 자료 올려놨잖아요. 그죠? 그거 좀 활용을 해주세요. 미음 보시면 편편한 백구입니다. 요 표현은 다른 작품에서 자주 나온 표현이에요. 편편한 백구들아 날려고 하지 마라. 왜 이렇게 말하냐? 그 바로 위에 줄에 낚싯대를 둘러매고 갔더니 도망가고 있어서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밑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 잡으려고 하는 낚싯대가 아니야. 너를 따라서 여기 온 거야. 내가 너를 따라서 온 거야. 나는 인간, 너는 뭡니까? 자연물. 나는 자연 친화를 지향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너를 만나려고 온 거고 너와 함께 즐기려고 온 거야. 자연 친화 물화일체는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다. 그래서 이 출제자가 동질감 이렇게 이제 단어를 뽑은 거고요.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 볼게요 아니고 그 다음 지읒을 보아요. 지읒은 뭡니까? 소부허유입니다. 소부허유의 약았더라. 약뒀더라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 이거 해석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약았다 이퀄 현명하답니다. 소부랑 허유는 자연을 즐긴 사람, 자연을 잘 즐겼다고 이름난 사람,
입니다. 그래서 이 소부와 허유처럼 나도 자연을 즐기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부분이에요. 야갔다를 부정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그렇다면 내가 소부 허유의 삶을 똑같이 나도 반복할 것이기 때문에 얘랑 나랑 동질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앞에 미음하고 뒤에 지읒이 의미가 달라요. 의미가 달라요. 그리고 그 의미가 차이가 있는데 그걸 그냥 동질감이라는 단어로 퉁을 친 거죠. 그렇게 좋은 문제는 아니지만 출제자 의도는 이러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있는 경제지문을 제가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편의상 필기를 먼저 하고 요 필기에 따라 설명을 드릴 건데, 여러분들도 이 글을 읽은 지 조금 됐을 거니까 제가 필기를 하는 동안에 글을 한번 훑어 읽으면서 기억을 소환해 보세요. 아무도 어떤 반응을 보이지 않으니 안타깝네요. 내가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볼게요. 첫 번째 문단입니다. 첫 번째 문단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코멘트를 달아놓을 게 뭐냐면, 얘는 법경제입니다. 법경제. 법경제 지문의 특징. 첫 번째 항상 뭐가 나와준다? 용어 나와줍니다. 용어 정의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용어를 정의를 해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뭐가 나오냐면 사례와 조건이 나옵니다. 이게 성립하는 조건과 성립하지 않는 조건을 사례를 통해서 꼭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진행될 거라는 거, 사례가 본문에도 있고 문제도 있고 이렇게 문제 보기에도 나오고 해서 문제를 낼 거다라는 걸 감안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항 대립이 될 때 되는 조건 안 되는 조건, 차이점, 공통점 꼭 챙겨놓고 문제를 푼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지문 같은 경우는 메모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제가 메모에 예시를 한번 써드리는 겁니다. 맨 앞에 이제 용어들이 쭉쭉 나와주겠죠. 3개 정도 나오는군요. 그리고 이거랑 관련된 지명채권까지. 이러면 첫 번째 문제는 용어 나열로 끝입니다. 설명해 볼게요. 유동성은 쉽게 말하면 현금이에요. 돈은 갖고 다니고 쓰고 주고받고 굉장히 원활한 유동성이 높은 아이. 저번에 자산 유동화 증권 이런 것도 한 적 있잖아. 그죠? 유통은 뭡니까? 우리가 보통 물건 사고 파는 걸 유통한다고 말하니까 그냥 사고 판다고 생각합시다. 그 다음 중요한 게 양도성인데, 양도성은 A가 B한테 이렇게 넘겨주는 거, 이걸 양도라고 하고, 그리고 여기서 지명채권을 양도한다는 것까지 전제를 해놨어요. 왜 이 전제를 해놔야 되냐면, 그래야 다음 단계 설명으로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를 들어 제가 항상 예를 들어 드리는 차용증 있잖아요. 내가 너한테 돈을 빌렸고 내가 너한테 돈을 갚을 거야. 너한테 돈을 갚아. 권리는 누구한테 있어? 너한테 있어. 라고 말을 하잖아. 그죠? 요렇게 딱 찍어 놓는 게 지명채권. 첫 번째 문단 끝. 자, 두 번째 문단 갑니다. 자, 이제 볼 겁니다. 본문 보세요. 본문 함께 보세요. 두 번째 문단. 예를 들어, 을이 갑으로부터 돈을 빌렸다면, 자, 을이 갑한테 돈을 꿔갔습니다. 갑은 을에게 돈을 갚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가집니다. 그래서 채권자입니다. 채권의 권이 뭐라 그랬습니까? 권리입니다.
그러면 얘는 돈을 받을 권리를 갖고 있는 채권자가 되잖아요. 그럼 얘는 뭐죠? 돈을 갚을 의무를 지고 있는 채무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갑과 을 사이에서 갑은 채권을 소유하고 있는 채권자입니다. 그 다음 채권자는 갑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지명채권이 되겠고, 지명채권은 양도성을 가진다고 아까 본문에 말했고, 첫 번째 문단에서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즉 갑은 이 지명채권을 양도함으로써 병에게 물품 구입 대금을 지불하거나 갚아야 하는 빚을 갚을 수가 있지요. 자, 무슨 말이냐? 갑이 을한테 돈을 빌려준 상태에서 병이가 왔어요. 병이가 와서, 야, 갑아, 너 물건값 줘야 되잖아. 왜 안 주니? 라고 말하니까, 갑이 뭐라고 말하냐? 아, 그래. 내가 을한테 돈 꿔준 거 있거든? 이 새끼가 나한테 돈을 갚아야 돼. 나는 왜? 채권을 갖고 있어. 그런 채권을 너한테 양도를 해줄게. 그럼 너는 을한테서 돈을 받으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채권이 얘한테 요렇게 양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채권을 양도한 양도인이고 양도자고, 얘는 양도를 받은 양수인, 양수자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그 다음 지명채권의 양도는 채무자의 관여 없이 당사자들인 양도인과 양수인의 합의만으로서 성립한다. 이 변동사항, 왜 변동사항이죠? 원래는 을이 갑에게 돈을 갚는 거야. 근데 변동사항이 뭐가 생겼어? 을이 병에게 돈을 갚는 걸로 변동이 생겼는데, 이 합의는 이 둘 사이에서 합의하면 끝이에요 라고 되어 있어요. 이로 인해 양도 사실을 모르는 채무자나 제3자가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으니까 이걸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제가 여기까지 배경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본 게임이 시작이 안 돼 있고 본 게임을 시작하기 위해서 용어와 사례를 통한 상황을 설정해 놓은 거예요. 여기까지가 지금 이해가 돼야 세 번째 문단, 네 번째 문단을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오셨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세 번째 문단에 갈 겁니다. 세 번째 문단 마찬가지로 필기 쭉 먼저 할 텐데 한번 쭉 읽어보고 계세요. 기억나시는지.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듣고 있는 거 맞아요? 자, 보세요. 민법에 따르면 채권 양도가 성립해도 양수자가 채무자에게 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자, 거기가 포인트예요. 채권을 행사하기 위한 조건이 나올 차례입니다. 조건이 나올 차례. 사례를 통한 조건이 나올 차례. 이거 읽으면서 여러분은 뭘 생각해야 돼? 씨발, 문제 나오겠네?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얘는 뭘 해야 되는 것일까? 해야 되는 주체가 이 사람입니다. 병입니다. 병. 왜냐면 이 사람이 돈을 받아야 되거든. 자, 이 사람 뭘 해야 됩니까? 했더니, 자, 보세요. 양수인이 아닌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양수인을 특정해서 채권 양도가 있었음을 통지하거나, 첫 번째, 통지. 가서 말하는 거야. 갑이가. 야, 을아, 나한테 돈 줄 거 있잖아. 그거 나 말고 병한테 줘라. 왜냐면 내가 채권을 양도했어. 이렇게 얘가 통지를 해주는 거. 이게 첫 번째. 자, 통지하거나입니다. or, 혹은 채무자가 양도인이나 양수인에게 채권 양도를 승낙한다는 의사를 전달해야 됩니다. 얘가 여기 가서 오케이 하거나, 이렇게 와서 오케이 하거나, 뭔가를 해줘야 됩니다. 승낙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요건을 채무자에 대한 대항 요건이라고 하며, 대항 요건이요. 이 요건이 하나라도 갖추어지지 않으면 양수인은
양도받은 채권을 채무자에게 행사할 수 없다야. 잘 봐야 돼요. 원래 을은 갑에게 돈을 갚으면 되는 상황이었지만 이 둘의 합의 때문에 병한테 돈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 사실을 을이가 모른다면, 그걸 모른다면 얘가 병한테 돈을 안 갚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얘는 그냥 갑한테 갚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이 합의한 걸 메시지를 얘한테 전달을 했다라는 증거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서 야 통지라고 말하거나 오케이 승낙 이걸 받아내거나 뭔가를 해야 얘는 온전하게 이 권리가 넘어오게 되는 거고 이걸 하는 걸 대항 요건이다. 얘가 얘한테 대항하는 겁니다. 만약에 얘가 돈 안 준다고 했을 때 대항 요건이 성립하는 거다. 이 이야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 이 상태에서 양도인과 채무자가 채권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양도인과 이 채무자가 채권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채무자가 양도인에게 돈을 갚아도 얘가 얘한테 돈을 갚아버려도 양수인은 채무자에게는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게 됐어요. 없어요. 이거 단순한 논리입니다. 얘가 아는 상황을 만들어줘야 돼. 병이가 이 변동상에서 얘가 아는 상황을 만들어줄 의무가 있어. 돈을 받으려면. 그걸 안 했잖아? 그럼 얘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는 거고 얘랑 연결고리가 없는 거예요. 얘랑만 연결고리가 있는 거야. 왜? 물품 대금을 받을 거죠. 물건 줬으니까 돈 받아야 되는 권리.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지 얘랑은 연결고리가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연결고리를 만들었어야 돼. 안 만들면 얘가 뭔 지랄을 하건 얘가 뭔 지랄을 하건 얘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야 되지? 얘가 을이 병한테 no! 라고 거절을 하면 얘는 쫄래쫄래 얘한테 가서 야, 안 준댄다. 네가 줘라.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갑니다. 다만 양수인은 양도인에게는 손해배상 청구하거나 자신이 양도인에 대해 원래 가지고 있던 채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 거죠. 얘가 얘한테 손배도 청구할 수 있고 채권도 가질 수 있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갈게요. 통지나 승낙 이후에는 자, 대항 요건이 됐다.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직접 자신에게 채무이행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이렇게 와서 내놓으세요 할 수 있고 채무자는 양도인에게 채무를 이행하더라도 돈을 얘한테 갚았다고 해도 얘한테 또 갚아야 됩니다. 왜 두 번이나 갚아야 됩니까? 두 번이나 갚아야죠. 왜? 얘는 지금 권리를 얻어놓은 상태니까 얘한테 돈을 줘야 되고 다만 얘한테도 줬고 얘한테도 줬으면 얘는 두 번 줬으니까 얘한테 가서 원래 준 걸 받아내면 되는 겁니다. 그건 얘랑 얘 사이의 관계지 얘랑 관계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 얘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는 얘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는 상태고 그죠? 얘가 모든 걸 다 한 상태면 얘는 얘한테 모든 걸 양도받은 채권을 얘한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둘 사이 해결을 봐야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끝난 거예요. 세 번째 문단까지 끝난 겁니다. 세 번째 문단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문단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이것도 제가 필기를 먼저 하고 설명을 드릴게요. 잘 보세요. 읽어보고 계세요.
이제 또 갑니다. 보세요. 3번 문단과 4번 문단은 어떤 변형이 있는 건지를 보겠습니다. 그런데 양도인이 지명채권을 복수의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데, 시벨람이죠. 이 새끼가 지 권리를 병 1한테도 주고 B형 2한테 주고 2명한테나 줬어요. 2명 이상한테. 자, 이때는 복수의 양수인 사이의 권리 관계에 우열을 가려야 되는데, 그러면 을은 간을 봐야 될 거 아니야. 이 새끼를 줘야 되나? 이 새끼를 줘야 되나? 이 사람이 무슨 자선 사업고 다니는데 둘 다 줄 이유는 없고, 누굴 줘야 되나? 이렇게 된 겁니다. 우열을 가려야 됩니다.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이 이루어진 양수인이 그렇지 않은 양수인보다 우월하다. 자, 확정일자. 자, 아까 여기 3번 문단까지 말이죠. 양도를 양수를 한 명만 받은 경우, 한 명한테만 양도를 해준 경우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이런 경우는 우열을 가질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 확정일자가 필요가 없지만, 이렇게 2명이 경쟁을 하게 되면 확정이 중요해지는 건데, 이 둘 중에서 확정을 받은 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걔가 윈이에요. 걔가 받으면 됩니다. 을은 얘한테 돈을 주면 게임 끝입니다. 얘는 패배. 자, 그 다음, 두 번째 뭡니까? 확정일자가 있는 통지나 승낙이 이루어진 양수인이 복수일 때, 얘도 확정받고 얘도 확정을 받았을 때입니다. 그러면 양도 사실에 대한 채무자의 인식이 기준이 되는데, 자, 채무자의 인식이라는 게 이제 나옵니다. 통지의 경우는 확정일자가 아니라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날짜. 누가 먼저 통지를 했느냐가 먼저예요. 자, 여기 보면 아까 대항 요건이 통지가 있고 승낙이 있었기 때문에 얘도 통지와 승낙을 나누어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통지가 아니고 승낙의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채무자가 승낙하는 시점에 이미 채권 양도에 대해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확정일자가 채무자 인식이 이루어진 날로 간주돼서 이 날짜가 앞선 확정일자가 빠른 놈이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채무자 인식이 저기 두 가지 때문에 2개로 갈렸고, 통지면 먼저 받는 놈이고 승낙은 확정일자 먼저가 핵심이니까 통지인데 확정일자, 이렇게 문제를 냈겠죠. 그게 몇 번 문제야? 24번 문제. 답이 몇 번? 4번이 답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글을 읽을 때도 이렇게 해서 섞어 놓겠구나라는 걸 예상을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둘 다 확정을 못 받았을 때 있죠. 둘 다 확정을 못 받았을 때는 그냥 통지나 승낙을 누가 먼저 했는지를 확인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4번 문단이 끝이 났고, 5번 문단은 이 색깔펜이 보이면 얼마나 좋을까? 5번 문단은 여기다가 이제 덧붙인 거니까 읽으면 됩니다. 그냥 읽을게요. 이처럼 확정일자가 중요하므로 현실에서는 대부분 통지나 승낙이 확정일자가 주어져야 된다. 그런데 양도인 입장에서는 일단 지명채권을 양도한 이후에는 양수인과 달리 해당 채권에 대해 관심을 가질 유인, 요인, 그럴 이유, 이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이유가 적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신속하게 통지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자, 문제와 해결이에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걸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첫 번째, 이게 문제가 뭔지를 봐야 되거든요. 자, 통지를 누가 하죠? 통지는 가비가 을이한테 하는 겁니다. 근데 생각을 해봅시다. 자, 가비 을한테 돈을 꿔줬고, 병한테 줄 돈이 있는 상황에서 병이 갑한테 가서 돈 내놔. 그러니까, 그래? 제 거 받아가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내 거를 얘한테 줘라. 네가 나한테 줄 권리를 얘한테 돈을 줘라. 라고 말했기 때문에 게임이 끝난 상황이야.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통지를 잘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통지가 신속하지 않단 말입니다. 이 신속하지 않은 거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렇다면 얘가 답답한 놈이 직접 가서 통지를 하게 하면 되지 않을까?가 되는 거예요. 이게 기억이고, 기억은 포인트가 뭐야? 신속성이 되겠죠. 얘가 신속히 안 해주니까 얘가 이걸 하면 신속해진다라는 게 되겠죠. 자, 또 두 번째 니은은 뭐가 있냐면, 을이 갑이한테 와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읽어볼게요. 이는 지명채권의 통성을 방해한다. 그래서
가령 기억 양수인에게 통지권을 준다. 기억까지 했고, 니은 채무자가 양도인에게 양도 사실을 신속하게 확인하는 것을 요건으로 정하면 무슨 말이야? 얘가 얘한테 와갖고 야, 병이 나한테 와서 니한테 줄 돈을 병 지한테 달라는데 그거 맞아? 라고 확인. 이게 니은입니다. 확인하는 거. 이 니은 확인하는 건 뭘까요? 23번에 3번. 양수인의 통지가 허위인지 진짜인지를 물어보는 행위죠. 그래서 23번 답이 이것 때문에 3번이 되어야 하는 거죠. 자, 23번 나머지 거는 기억은 채무자가 아니고 양수인이고, 그죠? 2번 신중이 아니고 신속이었죠? 기억은 신속과 관련이 있었죠. 4번은 니은이 아니고 기억이었고, 그죠? 5번은 유동성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23번과 24번을 해결을 해 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24번은 저걸로 해결이 되겠죠? 문제는 22번이고, 제가 아까 5교시 수업하는데 어떤 학생이 22번 문제 복수 정답이라고 말을 해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수업을 하기 위해서 봤는데 아무리 봐도 1번이 답인데 2번하고 5번도 틀렸어. 이게 왜 그러냐면, 자, 볼게요. 일단 1번은 왜 틀렸냐? 1번의 키워드는 가는 뜻이 불분명하므로 채권 양도를 채권 양도로 수정한다 그랬는데, 합의 보겠습니다. 합의. 합의를 누가 하느냐면 채권자, 즉 양도인과 양수인. 채권자와 양수인 혹은 양도인과 양수인이라고 말을 해야 되겠죠? 근데 얘 뭐랬어? 양도인과 채권자? 양도인과 채권자? 이렇게 말했다는 거야. 그래서 틀린 거죠. 가는 틀린 거죠. 그래서 답이죠. 2번 볼게요. 가의 합의만으로 채권 양도는 성립하므로. 이게 문제가 뭔지 아시겠죠? 가 문장 자체가 틀린 문장인데 그 틀린 문장이 성립하면 다 되는 것처럼 말했잖아. 이 2번 선택지는 이 가의 틀린 문장이 맞다는 가정하에 내야 되는 거잖아. 그지? 문제를 잘못 낸 거죠. 꼬아서 내려다 보니까 어렵게 내려다 보니까 실수를 한 건데, 그래서 2번은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가 문장 자체가 틀린 문장이므로 2번 문장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5번 문장도 성립하지 않게 돼요. 자, 3번 볼게요. 나를 그대로 두면 나만으로 마의 채무행위 의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양수인을 양도인으로. 자, 나에서 양수인이 채무자가 채권 양도의 통지. 통지는 누가 했더라? 통지는 원래 양도인이 했던 거네. 여기선 양수인이라고 했고, 그러면 나 문장도 틀린 문장, 나 문장을 갖다 끌어다 쓴 5번도 틀린 문장. 이래서 1번, 2번, 5번 다 틀린 문장이 된 겁니다. 답이 3개나 돼버렸어요. 자, 3번을 볼게요. 나를 그대로 두면, 했잖아, 바보야. 4번은 확정일자가 아니고, 그죠? 확정일자가 아니고. 그래서 답이 1, 2, 5번이 돼버린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글이 어렵긴 한데, 그리고 또 22번 문제가 구리긴 한데, 나머지 23번과 24번은 봐줄 만한 문제고, 특히 이렇게 글이 구성될 때 여러분이 독해를 어떻게 시도를 해야 되는 건지, 뭐에 중점을 두고 독해를 해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 건지는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잘 챙겨 놓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뒤로 넘어갈 거거든요. 뒤로 넘어갈 건데, 질문 있으면 바로바로 해요. 자, 일단 시간이 아까우니까 넘어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한림전 갈 겁니다. 26번, 28번, 29번 3개의 문제를 설명드릴 텐데요. 26번 보세요. 소설은 줄거리가 있습니다. 시간의 선호의 관계에 따라 인과 갑니다. 그런데 그걸 뒤죽박죽 섞어놓으면 당연히 틀린 말이 되겠죠. 5번 선지를 보면 관주는 남장으로 인해 하늘이 빡쳐서 부모 다이라 그랬지만 사실은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남장을 하게 된 거니까 인과 사건의 선후 관계를 뒤집어 놓은 거다. 답이 5번이다 라는 문제였고, 28번 5번을 보시면 이게 대충 풀 문제가 아니라는 걸 제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A로 가볼 겁니다. A. 왼쪽으로 눈을 사선으로 위로 돌리면 되겠죠. 4번째 줄입니다. 끄트머리. 침묵하기를 밑줄 치세요. 바랄 뿐이요. 바랄 뿐이요. 그걸 끌고 와서 5번 선택지에 어떤 단어를 적어놨습니까? 바람이라고 적어놨죠. 그 다음 B로 가겠습니다. 3번째 줄입니다. 잃지 않겠나이다의 밑줄입니다. 잃지 않겠나이다. 요걸 끌고 와서 5번 선지에 뭐라고 말했어요? 다짐 밑줄.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바랄 뿐이요 바람 잃지 않겠나이다 다짐 이렇게 쫀쫀하게 짜맞춰서 선택지를 만든 거예요. 답이 5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저한테 와서 이런 질문하면 안 됩니다. 어떤 질문하면 안 되느냐면 쌤 28번 답이 5번인 건 알겠는데 4번도 되지 않아요? 3번도 되지 않아요? 이런 거 질문하지 말란 말이에요. 왜 질문하지 말라고 말하냐면 이 문제 유형 자체가 가장 적절한 걸 따지는 겁니다. 즉 5번이 답이라는 건 5번이 100점짜리란 얘기고 5번이 100점짜리란 얘기고 1번, 2번, 3번, 4번은 90, 80, 70, 60 이런 식이란 말입니다. 그 중에 가장 점수 높은 5번을 당연히 갖고 와야 되는 거지 4번도 맞는데요 이래봤자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 유형은 그런 유형입니다. 그 다음 29번 3번 선지를 볼게요. 만일 한림을 알지 못했다면 어찌 당돌하게 말씀을 낼 수 있겠나이까. 본문을 인용을 했죠. 그럼 우리가 대충 머리로 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가서 이게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을 가서 봤더니 바로 다음에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그 캐를 보니 한림께서는 해와 달을 속이고 세상을 기망하여 여자이면서도 남이 알아보지 못하도록 남자 옷을 잘 입었어. 즉 너도 나 같은 남자가 아니고 여자잖아. 이 기집애야. 나 알고 있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29번 답이 3번이란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시 쪽으로 가서 30번, 31번 설명하고 넘어갈 겁니다. 30번, 31번. 나의 이형계 숨바꼭질이 수능 완성 연계고 제가 올려놓은 파일에 있으니까 꼭 확인해 주세요. 30번. 4번 선지가 답이죠. 가는 청각적 이미지 맞습니다. 매미 소리 같은 거 나와요. 귀뚜라미 소리 나와요. 나는 자연물을 밑줄 쳐세요. 의지를 지닌 존재. 의지를 지닌 존재가 뭘까요, 여러분? 자연물을 의지를 지닌 존재로 했다라는 건 원래 의지가 없는 걸 의지가 있게 만들었다는 얘기가 될 테고, 그죠? 얘는 의인법도 되고 화류법도 되겠습니다. 왜냐면 의지가 없는 놈을 의지가 있는 것처럼 표현했기 때문에. 거기 볼게요. 시에서 나무와 풀들이 수련되면서 바람과 구름을 손짓하고 있다. 아하. 그럼 보세요. 의인법은 사람이 아닌 게 사람인 거잖아. 그지? 그러면 동물을 사람으로 의인화하면 동물도 의지를 가진 놈일 수 있잖아. 그럼 애매하다. 그치? 이건 애매한 거야. 식물을 의인화하면 괜찮은데. 근데 화류는 어떻게 되죠? 이게 무정물을 유정물로 바꾸는 게 화류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무정은 식물 이하입니다. 감정이 없는 아이예요. 유정은 동물 이상이에요. 얘는 의지를 가진 존재죠. 이건 100%군요. 그러니까 여기서 식물이 나오고 손짓을 하니까 이게 된 거니까 답이 4번이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31번 갈게요. 공감각입니다. 공감각. 제가 여기다 써볼게요. 예문을 써볼게요. 푸른 휘파람 소리라는 유명한 시구절이 있고요. 신경님의 새빨간 감 바람 소리라는 시구절이 있습니다. 비교를 해보세요. 푸른 휘파람 소리를 보시면 이건 소리가 파랗다라는 의미죠. 청각이 파랗다는 얘기죠. 공감각이에요. 근데 얘를 보세요. 빨간 건 감이 빨갛다 플러스 소리가 들린답니다. 이건 그냥 따로따로 놀고 있지 한 덩어리로 융합된 게 아니지. 이런 복합 감각이에요. 여기 볼게요. 기억에 차가운 바닥 위에 토한 누름. 뭐가 차갑다고? 바닥이 차갑다. 그리고 울음을 눈다지. 이건 따로따로니까 복합 감각이야. 공감각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비문학 지문 두 지문이 남고 맨 마지막에 45번이 남았는데 45번 먼저 볼 거고요. 45번을 보시면 답이 3번인데 이발 의자에 처 기대어 앉은 청년의 뒷모습을 흘낏 보며 다시 소파에 가서 걸터 앉는 주인의 모습은 청년을 두려워하는 주인의 내면을 드러낸 것이고. 출제자가 어떻게 문제를 낸 것 같아요? 이 상황이 청년들이 무서운 시벨럼들이고 즉 박정희 시대 그 권력자의 하수인들이잖아. 무서운 애들이고 그렇다면 당연히 이발소 주인도 무서워하겠지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할 걸 알면서 출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뭐라 했어요? 본문 가서 확인 안 하면 망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본문 가서 확인할 겁니다. 자, 중량 밑에 세 번째 줄. 주인은 어디서 난데없이 나타난 영. 밑줄 치세요. 귀찮은 것을 건너다 보듯이 청년의 뒷모습을 흘낏 보며 다시 수업에 가서 걸터 앉았다. 귀찮다고 생각하면서 걸터 앉은 거잖아. 쫄아서 걸터 앉은 게
아니잖아. 최소한 이 순간은 그지. 그걸 확인해야 답이 3번이 나온다는 겁니다. 됐죠? 남은 건 두 지문인데 두 지문 다 하는 건 불가능하고 그 가운데 지문만 대충 입으로 때우고 마지막 지문 하나 남겨놓을 거고 이 지문은 어떻게 할 건지는 제가 고민을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12쪽 가셔서 34번, 37번 해결하고 끝낼 겁니다. 34번 보세요. 가를 참고할 때 가를 이해하는 내용입니다. 자, 보세요. 가는 뭐였습니까? 성리학은 이러한 구상의 사상적 근거를 제공했답니다. 그죠? 답인 근거를 그 근처에 줬을 것 같습니까? 당연히 아닙니다. 쭉 내려가세요. 그 문단 밑에서 세 번째 줄 따라서 동그라미. 인과죠. 인과. 따라서 동그라미. 따라서 뒤에 보면 왕은 성리학에 능통한 신하들과 더불어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 이게 몇 번 선택지입니까? 이게 4번 선택지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문단이 쭉 이렇게 연결돼서 내용이 연결돼서 가다가 여기 와서 따라서가 나오고 즉 접속어가 중요하네요. 따라서 결론 이것입니다. 요거를 찾아달라는 문제. 이게 34번이었고요. 37번 갑니다. 요게 좀 더 어려우니까 좀 시간을 더 할애할 거예요. 자, 문제가 보기는 성리학에 대한 조선시대 선비들의 견해를 재구성했다 그랬고 가와 나를 읽은 학생이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이라고 했습니다. 항상 문제가 이렇지 않습니까? 본문에 여러 사람들의 주장 나오고 보기에도 주장이 나와서 이렇게 연결하는. 자, 답이 답인 것만 보여드릴게요. 3번. 을이 공맹의 가르침에 모자람이 있다는 것을 단점으로 지적한 것은, 자, 을이 뭐라고 하는지 볼게요. 공자와 맹자는 왕이 덕으로 세상을 다스려야 한다는, 덕치를 해야 된다는 가르침을 전했지만 그 근거를 못 밝혀서 모자라. 주희는 어때요? 비로소 세상을 다스리는 이치가 하늘의 이치와 다르지 않음을 소상히 밝혀졌으니 주의가 밝혔다는 얘기죠. 주의는 공자맹자의 버금가는 대단한 성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을이 말한 건 공자와 맹자의 어떤 부족한 지점, 그 부족한 지점은 뭡니까? 근거를 밝히지 못했다라는 거. 그 근거를 밝힘에 있어서 모자라다는 거입니다. 다시 3번 선택지로 내려왔어요. 을이 공맹의 가르침에 모자람이 있다고 말을 했죠. 이것을 단점으로 지적한 것은 잘라요. 이런 단점 때문에 또 잘라요. 자, 지금 맨 앞에 자른 거는 뭐냐면 그냥 보기에 있는 을의 내용을 요약한 것. 그 다음에 또 자른 거만 이런 단점 때문에니까 방금 우리가 갖고 온 그 보기의 내용이 원인 그리고 그 뒤에가 결과, 인과가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때문에이기 때문에 뭐야 때문이기 때문에 반복이잖아. 어쨌든 인과입니다. 자, 3대 왕조 이후에는 이가 현실에 구현되지 못했다는 성리학자들의 주장을 따른 것이군. 즉 때문에를 기준으로 앞에가 원인, 뒤에가 결과입니다. 그럼 우린 뭘 해야 되느냐? 본문에 가서 이 결과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결과의 원인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자, 결과가 뭐라고? 3대 왕조 이후에 현실에 구현되지 못했다는 것. 본문 가시죠. 어딥니까? 아까 그 가의 마지막 문단입니다. 마지막 문단 밑에서 하나, 둘, 3, 넷, 5, 6, 7줄, 8줄 가죠. 그러나로 가죠. 기랬나 요순 등이 다스린 중국의 고대 3대 왕조 나왔다. 3대 왕조. 3대 왕조 이후에는 무력별표. 무력을 앞세우는 정치가 횡행하여 밑줄. 그래서란 뜻이죠. 하늘의 이치인 이가 현실에 온전히 구현된 적이 없다. 이게 결과네. 그럼 이 결과의 원인은 뭐야? 무력을 앞세우는 정치 횡행 때문이네. 칼 써서 그래. 칼, 창, 써갖고, 도끼 써갖고 그렇다는 거야. 무력이 원인. 그런데 선택지에서 뭐가 원인? 공자, 맹자가 잘못한 단점 때문이라고 잘못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문제를 냈다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비문학 한 지문은 해결을 못했고, 그래서, 어떻게 해결할 건지는 제가 미리 말을 하면 그걸 꼭 실천해야 되니까 나는 주말에 바빠 죽겠는데 이거 하기 싫은데 어쨌든 제가 해결을 해볼게요. 남은 한 지문과 한 수 이회는 어떻게 해결해 보도록 굉장히 노력을 한다라는 것만 약속을 드리도록 하고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그 9월 모평전에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쭉 설명한 것 중에 질문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없으면 그냥 끝내야 되니까. 말이 너무 빨랐죠, 여러분? 이해가 잘 됐나 모르겠네. 갑자기요?
목이 갔어. 정보를 전달해야 되는 게 너무 많아서 말이 빨랐는데, 안 되면 다시 보기 한번 해주세요. 다시 보기를 해주시면, 조금 뭔가, 한 번 보고 한 번 보고 두 번 보면 쭉 다르거든요. 그래서, 설명 졸라 못하지만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빨라서 체크를 못했다 싶으신 분은 한번 반복해서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예, 잘 됐다고?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네. 예. 그러면 따로 질문이 없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 많았고, 파이팅 하세요.